이번 주는 주말에 한 30분 정도 시간을 내서 주도주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고 내가 매매할 주도주를 선별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제가 하는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도주의 조건은 일단 주도주를 어떻게 평가하냐 하면 52주 최저가 대비 200% 이내, 그러니까 뭐 100%나 200% 정도 이내로 상승한 종목은 최고가 대비 10% 이내에 들어와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200%보다 높게 뭐 300%, 400%, 500% 이상 상승했다면 52주 최고가 대비 20% 이내에 들어와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들어와 있는 종목들 중에 공통적인 테마나 업종인 종목들을 이제 주도주라고 하고 주도주를 주로 매매하는 것을 주식계좌 운용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뭐 하나오션 같은 건 360%죠. 52주 최저가 대비 상승률이. 근데 뭐 마이너스 2%니까 당연히 이건 주도주에 들어가고요. 이제 금요일날 좀 하락했던 효성중공업 같은 거는 415%가 상승을 했는데 이 경우는 이제 10% 안에 안 들어 있어도 20%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주도주의 조건에 충족된다고 봅니다.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도 마찬가지고요. 뭐 SAMG 엔터 뭐 이런 거는 뭐 더 그렇죠. 현대로템도 이제 방산주들이 금요일에 좀 하락을 했음에도 이제 최저치에서 올라온 346% 대비 뭐 하락을 5%나 했으나 마이너스 18%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직 주도주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일단 주말에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 5일간 강했던 테마들을 한번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주도주가 아니라 이번 주에 강했던 테마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주들이 강했었고 남북 경협주가 이제 굉장히 강했었죠. 남북관계 개선되면서 이쪽이 이미 많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2차 전지 테마주들도 어느새 많이 상승한 상태고요. 그리고 테마주 업중에서 이제 한학령 해제 시에, 그러니까 중국과의 관계가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서 이제 국민의힘 때와는 다르게 입법부와 행정부가 완전히 통합이 된 형태죠. 국민의힘 때는 행정부와 입법부로 두 갈래로 나눠졌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민주당 정권이 집권하면서 일사불란하게 어떤 정책을 수행하는데 실행력이 좀 높아졌습니다. 민주당 집권하면서 이제 엔터 쪽 그리고 화장품주는 완전히 뷰티주들은 많이 올라갔고 제 보유 잔고에도 많이 포함이 돼 있죠. 면세점주들은 아직 좀 약한 것 같고요. 스테이블 코인은 약간 이건 다른 차원인 것 같고요. 하나증권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도주들을 다 한번 모아본 것들은 아직 이 대북 경업주들은 저는 사실 이렇게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고 막연한 희망으로 이게 정치 테마주보다는 분명 테마에 더 가깝기는 하지만 그렇게 막 신뢰를 하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올해 가장 주도주를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은 방산주와 조선주 그리고 AI 전력주, 뷰티주, 원전주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뭐 로봇주나 AI주, 뭐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나 지주사 테마는 좀 단기적으로 좀 반영됐다가 또 많이 빠진 상태죠. 반도체 쪽은 이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거래가 늘고 주가가 상승하면서 이제 중소형 반도체 소재주들도 이제 주도주 대열에 합류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주도주들을 매주 한 번 정도 이렇게 정리를 해야겠죠. 특히 저번 주 같은 경우는 방산 쪽이 좀 많이 밀렸죠. 뭐 미국 주식 로키드 마틴보다 많이 비싸다든가 아니면 뭐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기대감 뭐 이런 것 때문에 방산주의 하락폭이 금요일에 특히 컸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뭐 우크라이나 종전이나 뭐 좀 과평가되어 있다. 그리고 뭐 조선주도 수주가 별로 실적이 좋지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조정을 보였으나 다시 또 하락한 후에 바닥을 다지고 올라와서 어느새 또 다시 마이너스 10% 이내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주도주들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정리하는 것들은 당연히 이제 HTS에서 하죠. 예전에 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9% 이내 종목으로 소팅을 합니다. 예, 코스닥 쪽에 이렇게 조건이 이렇고요. 요거는 영상을 좀 정지시켜 놓고 캡처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조건이 이렇게 해서 소팅을 하는 거죠. 제가 쓰는 거는 대신증권인데 다른 증권사 HTS도 비슷한 기능을 다 가지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팅을 해서 나온 종목들이 이겁니다. 거래소 대비 최고가 90.9% 이내 종목들 여기 보시면 110개죠. 110개고 얘를 이제 상승률 순으로 소팅을 해서 주로 이 종목 중에 있는 것 중에 이제 이거 말씀드린 거는 이제 9.9%에 안 드는 종목들은 NXT가 되면서 이제 저희는 이거 집계를 한 4시 반쯤에 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좀 하락한 종목들은 이렇게 하락률이 더 커진 종목도 있죠. 하지만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저녁 9시에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토요일날 작업하시는 분들은 토요일날 소팅하시면 딱 9% 이내 종목들만 이렇게 소팅이 될 겁니다. 여기서 있는 종목들 중에서 이제 테마에 해당될 수 있는 종목들을 주로 이제 매수 후보 1순위 777번 이쪽으로 집어넣는 편이고요. 가급적이면 여기에서 종목을 골라서 보유 종목으로 편입시키는 쪽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게 10% 안에 되면은 조금 더 싸지면은 사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편입을 많이 못 시키는 편이죠. 그리고 거의 뭐 제가 매매했다가 파는 종목들이 많죠. 뭐 삼성중공업, 현대, HD 일렉트로, 파마리서치, 한화엔진 다 보유했다가 다 매도한 종목들입니다. HJ중공업, 뭐 APR 뭐 이런 종목들요. 그래서 이렇게 뽑은 종목들, 그러니까 이 조건에 해당이 돼서 9.9% 인덱들을 110개를 소팅을 하고, 이 중에서 종목을 골라서 매수 후보 1순위와 이 급락시 매수 추천, 여기는 이제 9.9%에 안 들어가지만 여기에 해당되는 종목들을 주로 집어넣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건 매수 후보 2순위죠. 그래서 종목수를 적게 가져가시는 분들은 이 매수 후보 1순위, 매수 후보에 있는 종목들에서 고르시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HTS로서 이 작업을 하면은 뭐 이게 처음에는 뭐 1시간 이상 걸릴 수도 있는데, 이제 1주, 2주, 3주 시간이 지나면 이걸 정리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한 15분 정도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주도주 이 종목으로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정리를 하고 여기서 제외된 종목들도 이렇게 사유들을 쭉 써놓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보유를 했다가 어떤 이유 때문에 매도한 종목들은 그 매도한 이유가 뭔지도 히스토리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주도주들의 대부분은 이제 방산원전, 조선뷰티, 엔터 뭐 이런 것들. 주로 저는 이 해당되는 업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그런 테마를 더 우선시합니다. 그러니까 대북경험이나 로봇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미래 성장이나 한국이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는 있지만 실적이 당분간 빨리 뭐 좋게 나오기는 좀 어렵죠. AI나 뭐 AI 전력은 물론 당연히 실적이 지금 좋게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기술력도 상당히 있죠. 지주사는 오히려 상법 개정 때문에 테마였던 종목들이고요. 비만 관련되거나 바이오 쪽은 주로 이제 개별 재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데, 이제 처음에 하면은 이게 뭐 한두 시간 걸릴 수도 있는데, 매주 이제 동일한 작업을 반복하게 되면 일주일에 토요일이나 일요일 시간 내셔서 한 30분 정도 정리를 하시면 이렇게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LIG 넥스원은 매도를 했죠. 이거는 실적이 컨센서스 하회에서 매도했는데 다음날 이제 뭐 15% 이상 급락을 했고요. 조선주들을 수주가 좀 부진하다 그런 뉴스 때문에 전량 매도를 했었는데, 다시 주도주 그거에 보다는 이제 미국의 조선주가 가장 큰 관세 협상의 수혜주라는 그런 관점으로 다시 주도주로 부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난주에는 편입을 시켰고요. AI 전력주들은 어떻게 보면 HD 현대일렉트릭이 실적 문제로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들을 편입을 시켰습니다. 반도체주들은 어쨌든 삼성전자가 거의 주도주 같이 올라갔죠. 지금 실적은 굉장히 안 좋게 나왔지만 테슬라나 애플 관련해서 협력 관계, 계속 좋은 재료가 호재가 쏟아져 나오면서 반도체 중소형 기술력 있는 회사들, 중소형주들을 주도주로 편입을 시켰고요. 원전주주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실적이 안 좋아서 이제 제외를 시켰는데, 삼성전자, 두산 에너빌리티, APR, 하이보 이런 것들은 실적이 나쁘거나 뭐 컨센서스를 하회했거나 리포트가 고평가되어 있다고 나온 것들이지만, 어쨌든 해당 반도체나 원전, 뷰티 그리고 엔터주 중에서는 대장주가 확실하기 때문에 후보 종목에서 계속 놓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지난주에 좀 이제 하락 조정 가능성을 높게 보고 매도를 좀 많이 했었는데, 이번 주에는 반등을 했죠. 그래서 다시 다음 주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최고치를 다시 한번 실험하는 그런 장세가 될 것 같고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보유 종목을 매도했을 경우 이제 사유들을 정리하는 그런 항목이고요. 계좌 잔고를 보시면 이제 수익률이 많이 떨어졌죠. 방산주가 많이 떨어지면서 하락하면서 수익률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건 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을 이익을 실현하면서 떨어진 것도 있고요. 그래서 종목들 보면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뷰티주들이 SMCG나 펌텍코리아가 수익률이 가장 높고요. 제일 비중이 높은 건 2차전지 인버스 주식인데, 2차전지 테마가 많이 부각이 되면서 수익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비중은 가장 높고, 이제 시장이 숏으로 될 때를 좀 준비를 하면서 미국 반도체 인버스 주식을 소량 이제 편입을 시켰습니다. 수익률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뷰티주가 제일 좋고요. 예, SAMG나 펄어비스 같은 거는 좀 개별 종목적인 느낌이고, AI 전력이나 반도체, 뭐 조선, 편입시켰던 동성 화이텍 이런 것들 많이 올랐죠. 하나오션 이런 것들. 이제 마이너스인 종목들이 일부 조선주와 뭐 미국 반도체 인버스는 이건 숏 관점으로 일부 편입시킨 거니까 제외시킬 거고요. 이건 뭐 계속 추가로 더 매수할 가능성이 높고요. 일진전기나 하나, 주로 이제 하나에어로 현대로템 하나들이 금요일날 이제 급락을 하면서 마이너스권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이 종목들은 금요일날 이렇게 좀 전부 팔아버리기는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악재가 나왔을 때 그냥 보유하는 전략으로 가기는 어렵고, 추가 매수는 일단 생각하기는 좀 어려웠고요. 그래서 절반을 매도하는 걸로 금요일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한화 이 세 종목은 절반씩을 매도를 해서 비중을 많이 줄인 상태입니다. 매도한 내역을 보면 뭐 자잘하게 손실이 훨씬 많죠. 하지만 이제 수익 난 것들이 30일부터니까 31일에 이제 APR이나 항공우주나 좀 이렇게 높은 수익률대에서 매도한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스피어는 단기 매매해서 수익이 뭐 27만 원 났네요. 그래서 매도 보면은 740만 원 정도 수익이 실현 손익을 했기 때문에 이제 잔고에서는 수익이 많이 빠졌습니다. 여기서 이제 740만 원이 빠진 거니까 2,400만 원이었던 미실현 손익이 이제 740만 원이 나가니까 수익률이 당연히 좀 빠졌습니다. 보유 종목은 이제 이름 순으로 정리한 걸로 보면 뭐 이렇게 되고요. 이제 요 52주 최고가 대비 하락률로 정리한 거는 조금 늘어났죠. 저번 주보다는. 하지만 이제 밑에 종목들이 많죠. 근데 이제 인버스 주식들이 이제 하락률이 크고 한화가 좀 이제 매도권에 가깝죠. 그리고 방산주주나 뭐 SMCG가 얘도 하락률이 좀 큰 편이고요. 가급적이면 목표는 어쨌든 이 9.9% 종목들이 절반이 넘게 보유를 하는 거를 목표로 계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 종목군들은 좀 아쉬운 게 많았죠. 그 지지난주에 많이 팔았던 종목들, APR이나 하나엔진도 보유했다가 판 거고요. HDC, 파마리서치 모두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현대마린 엔진, HD 현대마린 엔진, 삼성중공업 다 매수했다가 매도한 종목들이죠. 삼양식품, 원익홀딩스, HD 현대일렉트릭, LS바이오, 한국카본, GS에너지 거의 뭐 3분의 2 이상이 보유했다가 매도를 했는데 매도 시점이 어떻게 보면 거의 저가 부근에서 매도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물론 LIG 넥스원이나 이런 종목들은 뭐 잘 매도한 게 되지만 SK 하이닉스 뭐 이런 종목도 잘 매도를 했죠. 후보 종목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브나 이런 거는 이제 방시혁 그 CEO 리스크 때문에 매도한 건데 두산 에너빌리티도 다시 또 10%권으로 들어왔고요. 코스맥스도 마이너스 10% 로스컷으로 매도했던 건데 뭐 다 회복을 했죠. 노바렉스도 그렇고 뭐 D&D 파마나 보면은 제가 거의 매매했던 종목들이 3분의 2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계좌 종목을 만약 1억 이하라고 하신다면 이렇게 많은 종목을 가져가실 필요는 없고요. 이게 한 20종목 정도 되는데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한 1억 정도 되면 종목당 2천만 원 정도 해서 한 5종목 정도로 압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나 사실은 보유 종목보다는 이 매수 후보가 더 좋은 종목들이죠. 10% 안에 다 들어간 종목들이니까요. 이 중에서 그 종목을 고르시는 게 좋고요. 10% 벗어난 종목들은 아무래도 1억 이내로 투자하신다면 조금 제외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뭐 2억이나 한 5억 정도 하신다. 그러면은 뭐 여기에서 이제 종목을 고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소한 종목당 한 2천만 원 정도 해서 1억 정도면은 한 2천만 원 곱하기 5종목 해서 1억으로 맞추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일봉을 보면 이때가 이제 하락이 어떻게 보면 금요일 날이었죠. 이 하락을 찍고 지난주는 계속 닷새 동안 계속 올라간 그런 장이었습니다. 한국장은. 미국장도 이제 금요일 날 저점을 찍고 월, 화, 수, 목, 금 계속 올라가는 상태였죠. 그래서 어느새 이제 23845에 이제 코어까지 왔습니다. 100포인트도 안 남고 있죠. 52주 최고가 대비는 1일 날이 지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이때 이제 숏에 대한 얘기가 되면서 100이 이제 분기점이라고 그랬는데, 꾸준히 늘었습니다. 128, 148 꾸준히 늘었기 때문에, 숏 그 관점을 바꿔서 그렇다고 또 바이를 많이 한 건 아니죠. 어쨌든 최고가에서 하락 쪽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게 최고가를 뚫고 상승한다는 것도 조금 어렵게 보기 때문에 좀 어려운 장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숏을 해서 이제 106만 불 수익이 난 건데, 다음 주 이제 투자 전략을 보면, 고용이 지금 좀 안 좋아졌죠. 고용 쇼크가 나면서 고용 보고서가 지난 그 이전의 그 수치들도 많이 하향 조정이 되면서 고용 수치가 좀 안 좋게 나오면서 물가는 좀 올라가는 그런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제
CPI가 나오는데 거기에도 예상치는 이제 물가가 오르는 걸로 나오는 그런 상태인데 미국 경제지표 쪽 관세 협상이 그동안은 주였는데 다음 주 CPI부터는 좀 경제지표의 중요성이 더 커지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피로감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렇게 올라갈 때 왜 바이를 안 하고 계속 셀을 고집을 하느냐 이건데 사실 이런 봉으로 보면 이런 거죠. 여기서 이제 고점에서 매도를 해쳐서 이렇게 먹은 게 아까 보여드린 대로 96만 불이었습니다. 여기 요때는 이제 106만 불이었는데 올라가면서 여기서 잘랐죠. 여기서 바이를 했으면 또 많이 먹을 수 있었겠지만 숏을 고집하는 이유는 이날도 마찬가지죠. 이날도 숏을 했는데 장중에는 많이 빠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얘가 46만 불까지 수익이 났었는데 결국은 한 12만 불 수익으로 처분을 했고요. 어제도 이제 숏을 해서 그 댓글 투자 전략에 올려드렸는데 어느 정도 10만 불 이상 수익이 났다가 돌아서 이제 손절을 했습니다. 이것을 왜 숏을 이렇게 고집하느냐 하면은 계속 고점 타이밍을 노리고 있죠. 이럴 때 이제 바이했다 셀했다 하면은 이제 많이 좀 어렵더라고요. 저는 한쪽으로만. 이거는 제가 이제 어제도 그 금요일 날, 그러니까 8월 8일 날 금요일에 이제 숏에 잡았었는데 이게 680에서 잡았었죠. 근데 그때 고점이 703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점 대비로 보면 23포인트 밑에서 잡은 건데 가급적 그렇게 20포인트에서 40포인트 그러니까 고점 대비 20포인트에서 40포인트 안에서 잡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손절은 0.1에서 0.2% 정도를 두고요. 최고치 다시 도입하되면 손절을 해야겠죠. 그러면 손절할 때 보통 제가 들어가는 계약수로 보면 5만 불에서 6만 불 사이가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만약 2번 정도 매매를 한다면 12만 불 정도 손실이 날 수가 있습니다. 10만 불에서 12만 불 정도. 근데 지지난주 금요일 같이 잘 잡혔다. 그래가지고 100포인트에서 600포인트 그때가 이제 600포인트 정도를 먹은 거죠. 3% 정도 수익이 나면은 100만 불 정도 수익이 납니다. 그러니까 손실은 이제 딱 뭐 그 타이밍에 언제나 들어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한 두 번 정도로 보면 한 12만 불 손실을 보고 수익이 난다면 이제 12만 불에서 100만 불이니까 50만 불 정도를 봅니다. 그러면 손실은 12만 불, 수익은 뭐 50만 불인데 한 48만 불로 보면은 손실보다 수익이 한 4배 정도 더 높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이제 두 번 딱 들어간다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 계속 손절하고 또 들어가고 손절하고 또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이게 손실을 4번만 해도 벌써 24만 불이니까요. 하지만 사실 저는 목표가 이 손실 나는 거랑 이 수익, 이 정도 수익을 거의 똔똔으로 맞추고 결국 노리는 건 이거죠. 1000포인트 이상 수익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세이 포지션을 잡고 그 세이 포지션이 그 다음날 개파락을 해가지고 하락 쪽으로 쭉쭉쭉쭉 가면은 그러니까 작년으로 따지면 8월 초 좀 급락했던 장 그때이고 올해로 보면은 4월 초 이제 트럼프가 관세 협상 초안 나오면서 그 하락했던 장세. 근데 하락이 이렇게 깊지가 않았죠. 한 일주일 정도 하락했나요? 그때 이제 뭐 1000포인트나 2000포인트 이상 빠지는 5%에서 10% 정도 해서 수익을 한 200만 불이나 400만 불. 사실은 이걸 노리고 자꾸 숏을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 차트에서는 사실 이렇게 그 4월 9일 이때 이후로 이렇게 올라간 거기 때문에 숏이 분명히 그 정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요만큼이 이제 1000포인트니까요. 요게 이만큼이 2000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숏을 고집하는 게 많은 분들이 그래서 숏을 하다가 이제 계속 올라가니까 계속 손실이 나겠죠. 그러니까 타이밍이 좋게 들어가는 수밖에 없는데 결국에 큰 하락을 노리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실패한 하락이죠. 근데 이것도 이제 600포인트 정도를 먹은 거지만 사실은 그렇게 큰 성공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 앞에 차트를 조금 보면 알겠는데 그래서 한 10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 빠지는 하락을 잡기 위해 이렇게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매일매일 들어가서 뭐 잘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2번 정도에 잡을 수 있으니까 12만 불 손실을 빨리 끊어야 하는데 이게 최고치 대비 100포인트 밑에서 들어가면 손절을 100포인트나 줘야 되기 때문에 거의 뭐 12만 불 손실이 나죠. 이러면은 이제 이 PF가 맞지가 않습니다. 손익비가 맞지가 않기 때문에 어렵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내가 50포인트 안에서 손절을 설정하고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어떤 변곡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뭐 차트를 변곡점에 관련된 최고점이나 최저점 대비 차트를 많이 보시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고요. 목표는 결국 이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 영상들 보면 뭐 200만 불 수익 났다, 300만 불 수익 난 거가 전부 거의 이런 매매를 결국 잡아낸 그런 매매입니다. 나스닥 뭐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일단 다음 주는 이게 중요할 것 같고요. 최고치를 도전을 할 것 같은데 이때보다는 오히려 조금 상황이 녹록진 않은데 지금의 어떤 상승 그 모멘텀은 뭐 금리 인하 이게 좀 큰 것 같고요. 고용이 생각보다 나빠지면서 금리 인하의 폭이나 금리 인하의
그 횟수가 더 많아질 수가 있다. 이게 또 상승 동력이 되는 것 같고요. 실적들도 비교적 잘 나오는 편입니다. 하지만 뭐 언제나 하락으로 빠져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상태의 장이기 때문에 계속 숏을 노리는 전략으로 갈 거고요. 결국은 이것을 노리고 이렇게 수익이 중간중간 나는 것과 그동안에 나오는 손실은 똔똔으로 잡고 큰 수익을 한번 뭐 2개월 이내에 1000포인트나 2000포인트의 수익이 잡도록 해가지고 수익이 200만 불에서 400만 불 정도 노리는 그런 매매를 보여드리는 것이 저의 어떤 바람이고 뭐 희망사항입니다. 다음 주는 중요한 거는 역시 화요일 날 CPI가 나오고요. 목요일 날 PPI가 나옵니다. 둘 다 약간 높아질 것 같은데 예상보다 많이 높게 나오면은 주가가 변곡점이 될 수도 있고요. 소매 판매도 이제 만약에 이렇게 그 고용이 나빠지면서 물가가 가파르게 올라간다면은 만약 소매 판매가 둔화된다면 또 스태그플레이션 또 얘기가 나올 수가 있죠. 그러면 또 변곡점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다음 주 8월 15일에 여행을 갑니다. 여행을 좀 자주 가는 것 같은데 연휴이기 때문에 15, 16, 17, 18, 19, 15일부터 19일까지 여행을 갈 거고요. 그래서 영상은 고전에 투자 전략 없이 그 하락 장세가 올 경우 어떻게 그 주식을 모두 팔고 빠져나올 수 있는 가장 그렇게 목표는 그거죠. 그 큰 하락이 일어나기 초기에 어떻게 내 주식을 모두 처분할 수 있는 그런 투자 전략이 없을까? 그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한번 그 정리를 해서 영상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그 높은 수익 올리시고요. 영상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